안녕하십니까? 깡패 시사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적폐청산을 주장하던 문재인 정부가 집권 이후 전 정권, 전전 정권과 비교해 과연 여러분의 삶은 윤택해지셨습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우리는 지금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능력으로 분에 넘치는 자리에 앉아 대한민국을 전두지휘하는 모습이 이제는 안쓰러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집단 휴진에 돌입한 의료계가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고 대립 구도에 서기까진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정책 변화는 없다는 정부와 집단 사표를 제출하며 강경하게 맞서는 의료계. 여러분은 누구의 주장에 편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확진자 발생은 여전히 세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는 지금 국민들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극한 상황에 치닫기 전에 타협은 분명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얼마 전 놀라운 뉴스 기사를 보게 됩니다. 대한민국 여당의 일부 의원이 유사시 의료인들을 북한에 차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추진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생기고 있다는 것인데요. 입시정보 사이트를 포함하여 각종 커뮤니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남북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안과 더불어민주당 항운하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입법 예고 중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법안의 제9조 재난 공동 대응 및 긴급 지원 부분으로 9조 1항엔 재난 등 발생 때 남북이 공동으로 보건의료 인력, 의료 장비, 의약품 등 긴급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고 2항엔 북한 재난 발생 시 구조, 구호 활동 단체에 정부가 필요한 지원이나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의사 등 의료 인력을 긴급 지원 차원에서 북한에 파견할 수 있다는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8월 31일 국회 정보 시스템에 의하면 신현영 의원은 7월 2일 남북의료교류법을 제안했으며 다음날 외교통일위원회의 심사를 마쳤고 관련 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납득할 수 없는 이 말도 안 되는 법안이 통과라도 된다면 북한의 의료행위가 필요할 시 의료인들이 북한에 차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법안을 제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교류협력 범위가 제한적이지만 우선 시행 가능한 부분은 보건의료 분야라며 북한의 보건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인도주의적 협력 체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법안을 납득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몇 명이나 될까요? 항운하 의원이 재난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국회 입법 예고 시스템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이 법안 34조 1항엔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비축하고 관리해야 하는 장비, 물자, 시설의 인력이 포함되어 있는데 재난 상황에서 의사 등을 필요 인력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법을 교묘히 활용하면 의료인을 강제로 북한에 보낼 수 있다는 것과 재난기본법으로 강제 동원한 의료인을 남북의료교류법에 따라 북한에 보낼 수 있게 된다는 논리를 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반발하면서 논란의 분위기가 가열되고 있는 탓일까요? 신현영 의원은 해당 법안이 이전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법안을 바탕으로 통일보건의료학회와 검토하에 남북보건의료교류 활성화를 위해 제출된 것이라며 논란이 되고 있는 보건의료 인력 지원에 대한 부분은 실제 북한 의료인과 교류 협력을 원하는 의료인을 상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이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성을 가지고 의료 인력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 또는 삭제 가능성이 있다고 뒤늦게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문재인 정권의 굳은 의지를 대변하고자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안이 제시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북한 돕기에 혈안이 되니 그 밑에 수하들도 이런 생각을 먼저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그럼 문재인 정권이 주장하는 북한과 현실의 북한은 얼마나 괴리가 있는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8월 18일 공개된 미국 육군의 북한 전술 보고서를 살펴보면
2020년 현재의 북한은 핵무기를 최대 60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화학무기 보유량도 최대 5,000톤에 달해 세계 3위 수준이라고 분석한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살인가스를 포함한 약 20종의 치명적인 화학무기도 이미 상당량 보유하고 있으며 이 양은 약 2,500톤에서 최대 5,000톤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화학무기는 마땅한 대안법이 없으며 살상력도 대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 탄저균 1kg으로 약 5만 명에 가까운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러한 생화학 무기를 1960년대부터 연구했고 탄저균과 콜레라, 황열병, 천연두, 티푸스 등을 무기화에 성공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대한민국이나 일본 등 아시아 국가를 포함하여 미국을 조준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상황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군 당국은 올해 가을에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가정한 발사체를 요격하는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언론 매체 자유아시아 방송의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ICBM을 가정한 발사체에 대해 요격 시험을 올 가을에 실시할 예정이며 이번 시험은 고고도 해상 요격 미사일로 요격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미국 미사일 방어청은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시험 장소와 시간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2018 해계연도 국방수권법 1680조항을 근거로 실시하며 SM-3 블록 2A로 북한의 발사체를 가정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험은 서태평양의 카질러 섬에서 북한 ICBM을 가정한 발사체가 하와이를 향해 발사되면 위성이나 감시 장비를 통해 비행 경로를 추적하고 하와이 인근 해상의 이지스함에서 미사일을 발사, 요격하는 시험으로 미 해군의 최신 해상 요격 미사일인 SM-3 블록 2A는 대기권 밖에서 적의 탄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대 사정 거리는 2200km이고 최대 요격 고도는 1000km로 알려졌는데 SM-3 블록 2A는 미국의 차세대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명명되고 있습니다. 북한과 대한민국은 종전이 아닌 휴전 상황임을 대한민국은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의 입장 차이, 문재인 정권은 어떻게 국민들을 이해시킬 것입니까? 대한민국의 최대 동맹국인 미국의 대북 제재를 교묘히 피해 북한을 돕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정체를 명확히 밝히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어줍지 않은 생각으로 법안이나 정책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